김효은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손수조 대변인께서 새천년 NHK시라고 해가지고 한바탕 웃었는데. 네, 곧 들어가야 된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빵 터졌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진숙 이야기부터 좀 합시다. 이진숙 그 재청 표결 참여한 그 사람 5명 한번 네. 저 우리 카드뉴스 한번 올려보세요. 어제 그 표결을 했는데 네. 물론 이제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제명이 되는 것인데 뭐 안 되죠, 그죠? 157명인가 했는데 거기 보면은 반대가 한 명이 있고 기권이 한 명이 있어요. 네. 그럼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저 5명이 투표장에 들어갔거든요. 어제 당론이 근데 들어가지 말자. 근데 왜 들어갔죠? 아예 들어가지 말자이고 저거야말로 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이죠, 저거는 저거. 명백한 징계 대상이고 제가 혹시라도 저의 사견이 조금이라도 묻었을까봐 원내 우리 의원님 두 분께 따로 전화를 걸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예. 당연히 해당 행위인 거다. 저 징계감이다라고 두 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 대변인들만 꺼내가지고 여론에 맨날 이 도마 위에 올라서 난도질을 당하는지를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이 징계감이 맞고요. 그리고 또 오늘 좀 또 특이사항은 예. 김용동 의원실에서 예, 예.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예. 그 표결장에서 늦게 나온 것이지 표결을 한 것이 아니다. 자기는 참석이 아니다. 불참이라고 그건 뭔 이거는 그러니까 표결하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다. 예, 자기 나왔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 반론을 받아줍시다. 그래서 4명으로 일단은 좋습니다. 정리가 됐고 제가 의원님들께 확인했을 때도 4명이라고 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김용동 의원님은 일단 빼놓고 빼놓고. 저 4분에 대해서 최소 2명이 찬성을 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혹시나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렇게 이렇게 짜치게 이렇게 결의안 내고 이거 좀 그렇지 않냐. 예. 네, 그럼 뭐 기권 혹은 그냥 뭐 반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2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당론을 어기고 참석을 표결에 참여를 한 것 자체가 해당 행위이고 이건 당론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징계감이다라는 것에는 변함은 없고요. 괜히 갔다 와가지고 자기는 갔지만 뭐 기권 던졌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기권 던졌다라고 하면서 표결은 하지 않았다라면서 그랬는데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왜 탄핵안이 넘어간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갔다 와서 표결에 참여를 한 다음에 나 기권 눌렀어 이거 여러분 믿습니까? 한지아 의원이 이제 그 이야기 했거든요. 네. 한지아 의원이 표결 가긴 갔는데요. 전 기권했어요. 그 이야기를 왜 하냐고. 그럴 거 왜 하는 건가? 기권할 것 같으면 표결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요. 애초에 참석을 할 이유가 없었고 이건 우리가 지난 그 탄핵 표결 때 2차 표결 때도 우리가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정삼 창잡이 안 된다. 좋습니다. 네, 당론을 위반했다는 건 우리 똑같습니다. 김용동 대변인께서 아주 중요한 팩트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김용동 의원은 저희들도 이 카드 뉴스를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동 의원은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늦게 나왔다. 네. 우리 어느 분이 댓글 올리셨는데 수상한 행동하지 마라. 이런. 이제 저기 계신 분들하고 자, 다 카드 친하시니까 내주세요. 네. 왔어요 이러고 이제 늦게 오셨겠죠. 나오셨겠죠. 일단 표결하지 않았다가 팩트라고 하십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들이 김영동 의원은 표결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4명이 조경태, 우재준, 한지아, 김예지 4명이 갔는데 아니 자기 당 국회의원을 제명 촉구하는 결의안 투표에 투표장에 들어가는 그것조차도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더욱 우리 당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이렇게 절이 싫어서야 중이 떠나야지 뭐. 그렇죠. 근데 왜 지금까지 있는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탕이라는 단어를 써서 분탕 세력이라고 일컫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의원님들 가운데에서도 지금은 이제 전향을 해서 완전 우파라고 하지만 예전에 또 운동권이다가 오신 분들도 몇몇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분들은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 동료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를 지키고 우리가 팀 플레이, 단결, 당원 동지라는 단어에 걸맞게끔 행동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당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말자라는 것을 다 같이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정당인이라는 것은 정당에 소속된 어떤 당직을 맡고 있거나 배지를 달게 되면 그 정당의 당론을 따라야 되고 당원 당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고 싶으면 배지도 달지 말고 당직도 맡으면 안 돼요. 뭐 자유롭게 언론인들처럼 자유롭게
스피킹을 하세요. 그러면 돼요. 왜 배지 달고 당직 받으면서 당헌 당규를 어기면서 그런 정치 행위를 하냐 이거. 그럼 민주당으로 가시든지. 자, 그런데 그 카드에서 한번 올려보세요. 민주당이 이진숙 제명 이게 실패하니까 그러면 1년 자격정지 시키는 법을 한번 바꿔보자. 그런 지금 그 꼼수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안 되면 무조건 저 법 바꿔가지고 이 앞에 있습니다. 앞에 요 맞은편. 네. 일단 법을 바꿔서 1년 자격정지 시킨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안 되면 그냥 법 바꿔 먹기 하지 않습니까? 예. 네, 법 바꿔 먹기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엿 바꿔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예.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를 하려고 한다. 법에 의해서 우린 통치를 받아야 예.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법이 상위에 존재를 예. 하는 것인데 이 입법기관이 입법을 마구잡이로 하면서 이 예.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주제도 지금까지 심각한 악법들을 많이 통과를 시켰지만 예. 동료 의원을 1년 동안 이 자격정지 혹은 직무정지를 시킨다. 예. 저는 이것이 지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되자마자 바로 탄핵시켜버립니다. 그렇죠, 방통위를 날려버렸죠, 그냥. 네, 그래서 저는 더더욱 궁금한 것이 이진숙 의원님이 도대체 어디까지 무엇을 알고 계시길래 민주당은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가. 아, 왜 그럴까? 네, 그 무슨 뭐 아나팔락시스인가 뭐 그런 반응처럼 같이 있으면 곧 죽을 것처럼 이렇게 네. 반응을 하니까 이게 사람 심리가 너무 극렬하게 반대 표시를 하면 예. 막아대면 맞아요. 뭐가 있나 보다 싶지 않나요? 원래 이제 쥐들이 고양이를 딱 보는 순간 동작 그만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적이라는 얘기는 천적. 그러니까요. 그죠? 천적. 독사 뱀의 천적은 멧돼지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그래서- 식으로. 그러니까요. 천적을 이제 김민석이 딱 보니까 이진숙 의원은 완전히 이건 천적이다. 이 좌파 완전히 이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 독약과 같은 확실한 치료제다. 뭐 이런 그런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인지. 네. 지금 이진숙 그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여자 히틀러, 여자 전두환 이런 거는 법적으로 모욕죄 성립할 것 같은데 지금 고소가 됐거든요. 맞아요. 고소하셨고 예. 그리고 이 같은 잣대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그 윤미향이 아마 의원 맞습니다. 시절에 맞습니다. 토론회를 주최를 했었고 맞습니다. 거기에서 뭐 김일성이 하는 말은 뭐 옳다 이런 식으로 아마 발언을 했을 거예요. 더 세게 발언했어요. 북한의 전쟁론은 정의에 입각한 전쟁이다. 네. 그러니까 6.25 남침 전쟁을 합리화시켜 주는 거죠. 네, 이건 그냥 살려둡니까? 의원직을? 그때는 학술 토론회라면서 이거는 학술 토론 아닙니까? 심지어 이런 역사에 관련된 뭐 여러 저명한 학자들이 다 나왔고 예. 그리고 공동 주최를 한 것이고 가장 이제 정확한 것은 이겁니다. 윤미향 당시의 의원이었죠. 그분은 이런 문제의 발언이 본인 입에서 직접 나왔어요. 근데 이진숙 의원님은 이런 문제의 발언이라고 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행동, 예. 행위들이 본인에게서 나온 겁니까? 그것도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진숙 의원님은 그날 토론회에서 5.18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 민주주의의 어떤 아픈 역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존중을 하고 이 토론회를 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전혀 그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역사의 일에 대해서 역사의 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성역화를 하기 시작하면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제2, 제3의 그러니까 배제고 아이들처럼 갑자기 돌 맞는 경우가 생길 수가 그렇죠. 있어요. 제가 갑자기 돌을 맞는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게 시기상 많은 사람들한테 좀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발언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미성년자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미성년자 아이들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5.18 모르는 세대예요. 그러면은 저보다 20살 어린 애들은 당연히 알겠습니까? 그렇죠.
더 모릅니다. 교과서에 한두 줄로 그냥 배웠어요. 그러니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은 안 해주고 입시할 때 보니까 사회의 기여자 전형, 배려 전형 같은 건 있는데 나보다 공부를 덜 한 것 같은 애가 더 좋은 학교 가는 거 보니까 또 이 정원에 입학했다고 하고 특례로 갔다고 하니까 그럼 명단 공개해라. 그리고 다른 유공자들은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데 왜 이 5.18 유공자는 광주시에서 관리를 그렇죠. 하느냐. 이런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예우를 다하고 우리가 애도를 표하고 그것을 기리는 것은 그건 또 따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성역화를 하게 되면 이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왜 입도 못 열게 해?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조롱과 희화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정말 5.18에 대해서 조롱과 희화화를 멈추고 싶으시다면요. 이거를 제대로 알리고 사람들끼리 터놓고 대화를 하고 밝혀야 할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작업이 우리가 이제는 필요하다. 그럴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시대의식에서 이진숙 의원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 누구보다도 언론인으로서 이거를 뭐 희화화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비방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닌 그렇죠. 거예요. 학술 토론인데 뭐. 그럼요. 이거야말로 학술 토론회고 윤미향 의원처럼 본인이 그런 이상한 발언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윤미향 같은 경우는요. 제 기억으로 그 현역 의원 시절에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 대지진 뭐 몇 주년 추도식에 참석을 했어요. 조총련은 엄격하게 방과 단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민단에서 주최한 행사에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조총련 주최한 행사에 갔는데 또 대사관에 주1 한국 대사관에 또 차량 지원까지 받아가지고 조총련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의원입니까? 네. 그리고 저는 또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앵커님 말씀 들으면서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예전에 그 성동구 지역구에 그 아주 대표적인 그 학생운동했던 그 전 의원 있잖아요. 이렇게 여장하고 다니고 하셨던 분 아니셨나요? 여장하고 다닌 사람이 김민석만 떠오르시죠? 김민석 말고 또 있습니까? 네. 네, 성동구에 네. 그분이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아주 네. 우리 그 시청자님들 네. 혹시 그 네, 사람 기억나세요? 기억나면 좀 올려주세요. 네, 임종석. 임종석. PD님께서 바로 나오셨어요. 예. 그 임종석의 영상 중에 예. 북한 관계자랑 이렇게 통화하면서 예. 너무 반가워하면서 막 만나고 싶다 뭐 막 이러면서 반갑다 막 하는 그 영상이 실제로 돌고 있잖아요. 그게 아마 그 임수경 네. 89년도 8.15 뭐 평양에 있는 축제 그 이제 불법 미립국 시키고 아마 그 북한 관계자하고 전화 통화가 되어서 학생 시절에 반갑습니다 그 통화 내용이 그 화면에 잡힌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북한하고 통화하면서 막 너무 반가워하면서 상봉 아닌 상봉쇼를 하는 그런 의원들은 괜찮고 학술 토론회 열었다고 문제의 발언을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장을 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의원직을 1년 동안 중지시킨다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이게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근데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데도 우리 당의 의원으로서 이거에 표결을 하러 간다? 최소 2명은 찬성을 눌렀다? 이걸 그냥 가만히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제2, 제3의 이런 사례들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가만히 있을 겁니까? 저는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이런 거 좀 십시일반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2의 학술 토론회를 또 열어주세요. 다른 의원이 또 다른 각도에서 또는 그 제명 촉구 결의안 투표 하러 가는 그 조경태 의원이나 또 뭐 김혜지 한지아 또는 우재준 의원에게 아니 지금 어디 가냐고 지금 이러면서 좀 항의도 해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그리고 저는 참 공교롭게도 이 의원님들이 예. 공통점이 있잖아요. 장동혁 사퇴파. 네, 그 다음에 이른바 이 친한계라고 예. 분류되는 분들. 내부 총질러들. 네.
공천에 누가 어떻게 입김을 넣었길래 이분들은 지금 어떤 사고 방식을 그러니까요. 가지고 살다가 우리 당에 와서 지금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하고 네. 심지어 동료 의원의 직무정지 표결까지 참여하는 그러니까요. 이런 세력으로까지 잔존해 있는 건지 저는 정말 제가 되게 묻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연찬회가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 주변에서 연찬회가 있는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취임 1주년을 맞았거든요. 뭐 저희들도 어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풍성하게 했습니다. 풍성하게. 네.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것인데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그냥 뭐 이 지하실 밑으로 들어가는 수준으로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지금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섰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펜앤마이크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을 숫자상으로 꺾었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그러면 그럼 장동혁 대표가 역할을 크게 한 것 같은데 이 취임 1주년 어떤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까? 우선 저는 취임 1주년의 성과다. 물론 대표님은 그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원래 성격이 또 그러신 분입니다. 예. 본인의 때에 대해서는 좀 가혹하리만큼 네, 뭔가 만족을 안 하시는 스타일이신데 예. 저는 뭐니 해도 이 시국에 당을 지켜냈다.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감이에요. 네. 지난 전당대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측했던 후보분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당대표 후보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네. 왜? 그 당시에는 이것은 독배와도 같다. 어차피 우리 당 지금 탄핵당하고 전공교체 당하고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답은 뻔하다. 그냥 멸족할 것이다. 그때 역사에 내가 당대표 시절에 멸족했다라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했었고, 그러면 그때 당대표를 출마한다는 것은요, 내가 뭔가 왕이 되어 보겠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고난의 행군을 그걸 내가 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선언과도 같았어요. 맞습니다. 그때 당대표는요 거의 3D였어. 3D 기피직. 3D. 네. 근데 나갔잖아요. 1.5선의 몸으로 내가 다 견뎌보겠노라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서 희망을 받고, 그리고 1년여 동안 저번에 제가 언급했지만 죽는 거 빼고 다 했다. 진짜 정말 죽는 거 빼고 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밖에 좀 전에 우리 손수 대변인도 있고, 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또 정경욱 대변인도 그렇고 모든 우리 대변인들이 정말 그 단식, 그리고 24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 여러 가지의 그 장면들에 항상 같이 또 있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 솔직히. 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조금이라도 해보자 했는데 이게 정말로 선관위 관련해서 특검도 통과가 됐고, 네. 그리고 한석도 겨우 할 것이다, 경북 한석 가져갈 것이라 했는데 우리는 심지어 이 재보선 같은 경우에는 남의 땅 뺏어왔습니다. 그렇죠. 땅 따먹기로 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선전을 했다. 이 모든 것이 그런 언론의 십중포화, 그리고 또 분탕 세력, 그리고 민주당의 뭐 비꼼으로 표현하기엔 좀 가벼운데 민주당의 그런 온갖 공격, 또 특검이 우리 동료 의원들을 아주 못살게 굴고, 뭐 저도 통신기록 조회당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모든 압박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지켜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저는 사실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아무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 아마 예상 못했다. 근데 기자님들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당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심지어 7.5%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 김효원 대변인 방금 언급하셨는데, 이번에 내가 당대표 해봤자 저거 그냥 쓰레기 청소를 하게 되고 내가 저 독배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당시 후보로서 그 독배 내가 마실게, 쫙 지지율이 쑥쑥쑥쑥 올라갔습니다. 지금. 어제 맞아요. 41%까지 나왔는데 엄청난 성과죠. 그리고 올공 사태에서 10, 20, 30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끌어냈다는 점, 이 점은 참 이런 당대표가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 정당의 역사를 또 새롭게 써간다. 저는 그 역사의 순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예. 저는 또 그 하나 또 기억에 남는 것이
대표님이 사실은 이 대여 투쟁하고 정말 너무나도 현안에 이겨내기에 정말 온 힘을 쏟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와중에 무엇을 했느냐? 앞으로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계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 내용을 보시면서 와 정말 많은 것들을 장동혁 지도부에서 준비를 해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뭐 부동산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네. 뭐 이런 사법 파괴에 맞서는 위원회 같은 것들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우리의 이 보수 재건을 위한 정말 누군가가 이 보수 재건이라는 단어를 너무 이상하게 써가지고 좀 말하면서도 좀 낯뜨거운데 네. 진짜 보수 재건이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하고 제대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우리의 보수를 따르라 할 때 사람들이 그 선명성과 매력에 매료되어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조중동 사설처럼 뭐 오한 이 합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 얘기 듣고 우리가 잘된 꼴을 못 봤어요. 네. 네. 그런데 대표는 정말 보수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의 우리가 어떤 정책을 발굴을 하거나 인재를 키워나갈 때 이 위원회를 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도를 걷자라는 그 기틀을 다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솔직히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처음에 대표님이 우리 그 정책에서 당원 당규에서 기본소득 삭제를 할 때도 맞습니다. 약간 조용히 네. 쓱 빨리 하셨거든요. 네. 저 그게 그 문구가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보수의 가치는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 땀 흘려 번 돈으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들을 가지고 사회에 좋은 일하고 사는 거. 세금도 내고. 그럼 세금 더 내고 그만큼 또 많이 벌고 그게 네. 넘쳐나면서 그게 이제 일자리 만들고. 그렇죠. 경제가 돌아가고 이게 우리 바로 진정한 보수의 그 베이직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기본소득 이건 뭐지 일제시대에 말뚝 박는 것도 아니고 보수의 가치에 완전 그냥 말뚝을 박아놨던 건데 그거부터 딱 뽑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수는요 많은 분들이 학자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장이 60이면은 복지가 40이다. 예. 40의 복지를 안 챙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틀을 확고히 하는 위원회를 상시해 두겠다. 그리고 본인께서 그걸 주도하시겠다는 거고 또 하나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민생활력 PLA 위원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PLA가 P는 이게 페트롤이죠. 현장 점검이고 네. 입법은 현장 점검을 통해 나온 그 여러 가지들을 입법화해서 돕겠다. 그게 바로 레지슬레이션의 네. L이죠. 그리고 그냥 입법만 하고 끝내지 않고 이것이 실제로 사회에 적용이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있다면 그걸 계속해서 케어를 하겠다. 애프터 케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프터 사후 케어. 관리. 그래서 PLA. PLA. 네,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지금 민주당의 실책들이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생각 없이 입법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노란 봉투법도 그렇고 입틀막법도 그렇고 그리고 사심제 뭐 대법관 증언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굵직한 이 입법들이 결국에는 이것이 현장에 뿌리를 내렸을 때 얼마나 큰 사회적인 피해와 혼란을 가져오는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입법을 했을 때는 그 입법에 대해서 입법을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그 니즈를 필요를 느끼실 거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시겠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은데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우리 또 보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또 어제 기자회견에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방송에서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영국의 그 노동당 장기 집권을 끝낸 대처 총리가 철의 여인 대처 총리 돌아가셨죠. 네. 그분이 그 영국 의회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아주 지금도 그 제가 한번 저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노동당원 한 사람이 대처 당신이 총리 되고 나서 내가 너무 힘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대처 총리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발라버립니다. 무슨 소리냐? 손가락을 딱 꺼내가지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하면서 네.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야. 이 소득 수준 격차입니다. 네. 다 같이 못 사는 나라를 당신들은 만들려고 하지만 나는 다 같이 잘 살면서 같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1인당 GDP가 5만 불 7만 불 되는 나라 만들 거야 라고 했던 의회에서 명연설이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지향하는 그 보수의 가치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장동혁 대표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좀 대담 정리해 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김효은 대변인께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참 참담한 심정으로 매일 이렇게 또 이영풍 TV 시청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은요,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정말로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공룡 경찰이 되어버린 이 경찰의 정작 수장은 1년 반 넘게 공석이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장미란 사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점입가경으로 벌어지는 이런 근본에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도 검수완박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서는 검찰의 이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그냥 폐지를 해서 그야말로 검찰을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경찰들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한 사람당 수사할 건수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지금 이 장미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담당 경찰이 예. 298건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종 예, 사건만. 298건을 한 사람이 이걸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절대 불가합니다. 불가능하죠. 하지만 본인이 이 행안부에 소속된 경찰이다 보니까 승진은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골라가면서 처리합니다. 그렇죠. 쉬운 것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보도를 보니까 10번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묻힌 사건이 수두룩하겠죠. 암장된 사건. 네, 맞습니다. 그 서영교나 박은정이 그렇게 좋아하는 킥스. 네, 킥스에서 딸깍 한 번 하면요, 사건 하나 그냥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보도가 붙어 있으니까 암장이 안 된다? 이 사건이 암장이 아니면 뭡니까?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요, 그 킥스에서 경찰이 덮어버리면요, 마약, 그 다음에 뇌물죄, 그냥 묻힙니다. 왜냐하면 마약이나 뇌물죄는요, 이런 뭐 폭행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처럼 뚜렷한 피해자가 사실은 없는 분야입니다. 그렇다면은 경찰이 그냥 수사를 덮어버려요. 그러면 이의 신청할 사람이 존재합니까? 없죠. 마약 거래 서로 몰래 하다가 들켰는데 경찰이 그냥 묻었어요. 여기 피해자가 뭐 이의 제의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암울하게 변해갈지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니까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저께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찰의 이 민주당의 이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기 위한 이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복구하기 위한 입법을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그런 응원과 또 목소리를 보태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범죄자 천국 되는 나라를 두고 볼 수는 없지요. 오늘 우리 김효은 대변인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하는 사이에 아까 제가 37만 7천 명이라고 했는데 100명 가까이 또 늘었습니다. 40만 명까지는 2만 명 정도만 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